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한 명 해보겠습니다. 병화사주입니다. 병신, 갑오, 병호, 갑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엄청 특이하고 화가 왕한 사주입니다. 이분은 실제로는 6월 25일 이전에 태어났는데 하절이죠. 그런데 이제 순행을 하면서 하절에 필요한 토가 없고 개수도 없고 그래서 추절로 감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순행을 해요. 추절을 만나고 진토가 없기 때문에 추절생으로 감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절의 수화는 이제 을목이 있어서 정화를 인화하고 그리고 경금을 재련하면서 임수로 이제 유통을 해야 하며 그러한 정화 임수의 조화를 기토나 미토가 있어서 이제 인식하고 수화의 조화를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사주 자체에는 토가 없는데 순행에서 을미리운을 만나고 또 이제 신월로 흐르니까 추절로 추절미제가 성립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추절에 이제 정경에 재련이 있으면은 이제 대개는 목이 인화해서 그러면서 기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화와 경금의 재련을 간목이 또는 을목이 인화를 하면 이러면은 되게 이제 그런 기술에다가 인문적인 지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간목이 인화를 하고 을목은 없지요. 그래서 간목이 인화하고 을목이 없다. 을목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을목이 추절에 이제 제대로 된 을목으로 인화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현장 기술자이거나 현장의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주가 추절로 가는데 간목에 인화를 하고 을목이 없다라는 말은 이분은 현장의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추절에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인화를 하면 되게 간목의 인화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거나 뭐 이런 또는 이론적인 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근무가 아니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 또는 그런 것들을 경영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분은 추절미제를 이루었는데 추절미제에 병화가 있으니까 추절에 병화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대개 건강 분야나 뭐 의식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의식주 분야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이제 병원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간목으로 인화하는 것은 을목이 아니어서 추절의 현장 실무자가 아니다. 현장 기술이 아니다. 을목으로 인화하지 않고 간목으로 인화한다는 것은 현장 업무의 지원이나 경영이나 컨설팅이나 어떤 이론적인 거나 뭐 기획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여기에 병화가 있으니 이것은 건강 분야에 대한 사업 지원이거나 건강 분야 의식주에 대한 그런 경영이나 기획 등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이분은 경영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병원 컨설팅을 해요. 병원을 개업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업무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보 모든 것을 세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격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분의 격은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입니다. 네, 양인격은 원래 이제 양인격의 격이 투가 나오면 아주 커다란 인물이 되고 만인 지상, 1인 지하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양인격이 비견이 투가 납니다. 그러면은 월겁이나 월비나 양인이나 걸럭이 비겁이 투가 나면 일단 그 자체로 격이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박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견이 투가 나였어요. 비견이 투가 나면 일단은 성립이 격이 성립이 되지 못한다. 그걸 이제 파격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파격이라는 용어가 조금 부정적인 용어니까 파격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분들이 양인격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표현을 이도라는 표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양인격이 비견이 투가 돼서 투견이 아니고 투간. 비견이 투가 남으로 격을 성립하지 못하고 격을 이루지 못하여 파격이 되었다. 또 근데 이 사주가 우화가 하나 둘 셋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중인이라고 하잖아요. 중인이 되면 원래는 대두령의 사주입니다. 대두령의 사주인데 이렇게 비견이 투가 나였으니까 성공하기가 대두령이 되어 성공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양인이나 월겁이나 월비나 걸록이 관살이 제하면은 대두령이 됩니다. 근데 관살이 제하지 못하면은 옛 고서에 의하면 큰 그 반역자 또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천간에 일단 관살이 없지요. 상신인 관살이 없습니다. 다시요. 이제 양인격이 중인이 중중하죠. 그러면 이제 중인이 중중하면 중인으로 태어나면 이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독불장군이 되어서 재관을 궁궐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양인이 중중하고 비겁도 중중하고 이러니 결국은 재관을 궁궐시키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양인격으로 돌아가서 양인격의 상신을 보겠습니다. 양인격의 상신은 편관이에요. 양인격의 상신이 편관이 있고 편관이 있어야 격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편관 상신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연지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에 임수라는 편관이 있는데 그런데 운에서 이제 운에서 이렇게 사주 자체로도 비겁이 투가 나였죠. 비겁이 투가 나면서 그리고 운에서 다시 또 비겁을 만나게 됩니다. 비겁을 만나게 되면 쟁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신금 자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상신을 신중의 임수도 또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인이 상신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편관의 지위를 이 편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관의 살, 생, 필, 설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비겁이 투가 나와서도 쟁제를 하고 대운에서 중요한 대운에서도 또한 비겁이 오면서 쟁제를 하니 신중의 임수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주 자체가 쟁제이잖아요. 자체 쟁제라는 게 항상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분의 이제 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이분은 지방에서 계속 병 컨설팅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혼자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다 서울에 있고 이것이 이제 쟁제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인격이 비겁이 투관하고 이 비겁을 제해주는 상신인 편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의 타고난 양인의 격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비견이 투관해서 쟁제에서 또한 또 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그냥 이도라고 파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관사열도 없으니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비견 중심으로 육신으로 감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견이 편인을 만났으니까 비견 중심으로 감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견 중심인데 사주에서 이제 편인을 만났죠. 그러면 편인을 만났으니 우리는 이것을 인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인이 격을 이루어지 못했으니까 편인으로, 그러면서 비견 중심으로 편인을 감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비라는 것은 편인의 비견을 상생을 한다. 인비는 개인의 생각, 개인의 사상, 자기만의 기획, 개인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인비니까 비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견이 편제를 쟁제하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편제를 쟁제를 하니까 외부 영역을 공동으로 이제 비견과 협력해서 넓혀나가고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분은 이게 두 비견과 공동으로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견이 식신을 생하죠. 그래서 비견이 식신을 생하기 때문에 컨설팅도 하지만 또 함께 투자도 해서 지분에 대한 그런 이득을 또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는 양인이지만 양인이 이도를 하였기 때문에 비견 중심으로 감명을 한다. 비견 중심으로 육신을 감명합니다. 그리고 편인 투관하였기 때문에 인비이고, 그래서 비견과 더불어 비견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도 하고, 비견과 더불어 동업으로 컨설팅업을 하기도 하고, 비견이 식상을 생하기 때문에 또한 지분에 대한 투자를 해서 지분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통을 보겠습니다. 궁통, 병화가 5월에 태어나면 반드시 임수와 경금이 있어야 합니다. 임수와 경금이 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이제 용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임수와 경금이 투관하면 이제 상명이다, 최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 자체로는 임수도 경금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상명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경자대운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경자대운을 살고 그러면서 경금 계수로 지금 용을 하나 만난 것이죠. 그래서 궁통의 경금 용을 만나고 임수는 없지만 경자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의식이 충족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 경대운 전에는 많은 고생을 하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부모, 가족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해대운부터 이제 임수가 들어오니까 비견과 함께 자기의 고향 지방에서 병원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동 사업이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성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기해대운부터 현재 경자대운에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자대운에 가장 이제 용을 제대로 갖추었으니까 성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특이한 사주를 감명하여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군통의 용이 와야 자기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